성북구 골목 깊숙한 곳,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성북 해장국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그곳엔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순자 사장이 있었죠. 올해 68배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콩나물을 헹구는 물소리, 사고를 끓이는 낮은 보글거림. 이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새벽의 교향곡은 박순자만의 것이었어요. 그녀는 주물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먹여 살리는 거야. 이 말은 그녀의 신념이자 30년간 이 가게를 지켜온 이유였죠. 남편 고철수와 함께 시작한 이 작은 가게는 이제 성북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출근하는 직장인들, 밤샘 작업을 마친 프리랜서들, 술자리를 끝내고 돌아가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곳의 뜨끈한 해장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석 달 전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9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죠.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며느리 최윤아가 이상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저희가 브랜드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요. 34살의 최윤아는 인스타그램에 3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소위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뷰티와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제법 이름을 알렸던 그녀는 시집 온 후에도 효부 브이로그라는 컨셉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시장을 가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사하는 장면 등이 그녀의 주요 콘텐츠였죠. 요즘은 다들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게도 좀 더 세련되게 바꾸면 젊은 손님들이 많이 올 거예요. 유나는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던한 조명, 대리석 테이블, 세련된 그릇들. 박순자가 30년간 지켜온 가게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야, 우리 가게는 음식 맛으로 승부하는 곳이야.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어머님,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사진이 나와야 손님이 오는 거라니까요.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순자는 유나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래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장부 뒷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믿음은 시험해라. 서명은 내 손으로만.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순자는 남편이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걱정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유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죠. 어머님, 이거 좀 봐주세요. 세금이랑 상속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대요. 무슨 서류인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해야 할 것들이요.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동의만 해주시면 돼요. 순자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려 했지만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문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나야, 이건 나중에 천천히 볼게. 급한 건 아니지? 어머님, 기한이 있다니까요. 이것만 도장 찍어주시면 되는데. 안 돼. 남편이 그랬어. 도장은 내 손으로만 찍으라고. 유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순자의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성북구청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영업자 명의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민원실로 연락 바랍니다. 순자는 황급히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담당자가 없다는 안내만 들을 수 있었죠.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낸 순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저 어제 영업자 명의 변경 신청 접수됐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담당 공무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청은 되어 있네요. 대리인이 접수하셨던데요. 대리인이요? 누가 대리로 신청했다는 거죠? 며느리분이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윤아 씨.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몰래 명의 변경을 신청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곧바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구청에서 왔다 왔어. 내가 명의 변경 신청했다며? 아, 그거요? 어머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정리하는 거라고. 난 허락한 적 없어.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다 어머님 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고령자 사업자는 세금 혜택도 없고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건 내가 알아서 해. 당장 취소해.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은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오후 성북시장 상인회장인 김만수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71살의 만수는 순자의 오랜 단골이자 동네 어른이었죠. 순자 씨, 요즘 며느리가 가게 일에 관여한다며? 조심해야 해. 만수 형님도 아세요? 시장에 소문 다 났어. 며느리가 브랜드 바꾼다고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순자 씨, 요즘 위임장 사고 많아. 조심해야 돼. 위임장이요? 응. 노인네들 도장 맡아서 멋대로 서류 만드는 거야. 나도 옆 가게 사장이 그렇게 당하는 거 봤어. 가게 통째로 빼앗겼다니까. 만수의 경고는 순자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인감 도장과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챙겨 금고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영업권 담보대출 연체되셨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 250만 원 입금하셔야 합니다. 담보대출이요? 전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요. 여기 기록엔 지난달에 신청하셨다고 나오는데요. 사인도 되어 있고요. 순자는 급히 은행을 찾아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분명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런 서류에 절대 사인한 적이 없었죠. 필체도 자신의 것과 달랐습니다. 이거 제 사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데요. 누가 위조한 거예요?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살펴봤어요. 대출 신청 일란에는 며느리 유나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사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30년을 지켜온 가게가 자신이 평생 쌓아온 신용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순자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죠. 다급한 마음에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들 역시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통화하자는 짧은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철수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쩌면 남편은 이런 일을 예상하고 그 메모를 남긴 게 아닐까 싶었죠. 며칠 후 순자는 등기소를 찾아갔습니다. 만수 형님의 조언대로 가게 상가 등기 부등본을 떼어보기로 한 거예요. 등기소 직원이 건네준 서류를 보는 순간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상가 임차권 양도 신청. 최윤아. 등기부에는 며느리 유나 앞으로 임차권 양도 신청이 접수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신청일은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불과 2주일 후였죠. 순자는 그날 유나가 세금 서류라며 보여줬던 종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조금만 더 꼼꼼히 봤더라면, 남편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유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연결이 됐어요. 유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임차권 양도가 뭐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예요. 절차? 내 가게를 내 이름으로 바꾸는 게 무슨 절차야? 어머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고령자는 대출도 안 되고 계약도 불리해요. 제 명의로 해두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유리하긴 뭐가 유리해? 당장 취소 안 할 거야?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다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안에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최유나, 너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지? 내 가게 빼앗으려는 거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친다고요? 주변에서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당장 와서 설명해. 지금은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가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꽉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날 저녁 순자는 성북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만수 회장과 몇몇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순자 씨,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순자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명의 변경 신청, 무단 대출, 임차권 양도 신청까지. 이야기를 듣던 상인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죠. 이거 심각한데. 바로 법적 조치 취해야 해. 근데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인감도장은 어디 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금고에 넣어뒀는걸요. 그럼 어떻게 대출 서류에 인감이 찍혔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찍은 게 아닌데. 만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지금 당장 변호사 찾아가야 해. 우리 동네에 윤지훈 변호사 있잖아. 상가 문제 전문이니까 그분한테 가봐. 다음 날 순자는 윤지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40살의 윤지훈은 법무사로 시작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으로 특히 상가 권리금이나 위조 문서 사건에 능통했어요. 사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일단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윤지훈은 순자를 데리고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조회한 결과 지난 한 달간 5차례나 발급된 기록이 나왔어요. 하지만 순자는 단 한 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었죠. 누가 제 인감증명서를 이렇게 여러 번 뗐다는 거예요? 대리인 발급입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 대신 발급받았어요. 위임장? 전 그런 거 써준 적 없는데요. 윤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지금 당장 인감 분실 신고하시고 형사고소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틀 후 유나가 갑자기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과 사진작가, 그리고 카메라를 든 촬영 스태프까지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깜짝 이벤트예요. 오늘 가게 리모델링 촬영하기로 했거든요. 뭐? 리모델링은 무슨 리모델링이야? 어머님, 제 팔로워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전통 맛집 변신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브이로그 찍기로 했다니까요. 순자는 황급히 유나를 막아섰습니다. 안 돼. 이 가게는 손댈 수 없어. 어머님, 왜 그러세요? 다 어머님을 위한 건데.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유나는 이미 가게 열쇠를 복사해둔 상태였어요. 순자가 밖으로 나간 사이 출입키를 바꿔버린 거죠. 순자가 가게 문을 열려고 하자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열쇠가 왜 안 맞아? 아, 그거요? 보안 때문에 디지털 도어락으로 바꿨어요. 비밀번호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밀번호?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요즘 가게들 다 이렇게 해요. 편하잖아요.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서서히 가게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유나는 브랜드 협업 행사라는 명목으로 가게에서 팝업 이벤트를 열었어요.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생중계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전통의 맛, 새로운 도전이라는 콘셉트로 포장했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북 해장국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드릴게요. 30년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젊은 감각을 더했답니다.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는 유나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이 가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손님들도 유나의 말에 호응하며 사진을 찍고 음식을 주문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팝업 행사로 벌어들인 매출이 기존 포스 단말기가 아니라 유나가 새로 설치한 결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가 항의하자 유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이벤트 매출이라 따로 관리해야 해요. 나중에 정산해 드릴게요. 정산? 지금 당장 내 계좌로 넣어야지. 어머님,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 회계 처리도 해야 하잖아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가득한 가게에서 크게 다툴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 반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도장이 없어. 금고에 넣어뒀던 인감 도장이 사라진 겁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집에 드나들며 도장을 훔쳐갔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구청을 찾아가 인감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분실 신고는 접수됐는데요. 이미 처리된 서류들은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 도장으로 멋대로 서류를 만들었는데. 그건 법적으로 다퉈야 할 문제입니다. 법원에 가셔야죠. 절망적이었습니다. 순자는 비 오는 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을 지켜온 가게가 평생의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날 저녁 순자는 가게에 가려고 했지만 출입이 차단돼 있었습니다. 유나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순자는 빗속에 서서 자신의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낯선 인테리어, 새로 바뀐 메뉴판, 그리고 유나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 이게 내 가게인데. 순자는 비닐봉지에 든 옷가지를 들고 골목을 헤맸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친척들에게 연락해도 모두 난처해했죠. 결국 순자는 시장 구석 처마 밑에 앉아 비를 피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우산을 받쳐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맞으시죠? 순자는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세요? 저, 한서연이에요. 기억하세요? 15년 전에.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15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순자는 뒷골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죠. 가보니 1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순자가 다가가자 아이는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손에 든 김밥이 보였습니다. 가게 뒤편에 버린 남은 음식이었죠. 애야, 배고프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순자는 아이를 가게로 데려가 뜨끈한 해장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먹어. 배고픈 사람은 혼나지 않아. 그날 이후로도 그 아이는 가끔 가게에 나타났어요. 순자는 묻지 않고 밥을 줬죠.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갚을게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가 30살이 다 된 여자로 자신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한서연은 순자를 자신의 차로 안내했습니다. 비에 젖은 순자의 모습을 보며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5년 전 자신이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밤처럼 처참한 모습이었죠. 사장님,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요.
서연은 순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성북구 한복판에 있는 세련된 건물이었어요. 간판에는 푸드 인큐베이터 센터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음식점 창업하려는 분들 돕는 회사예요. 서연은 순자에게 마른 옷과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왜 비 맞고 계셨어요? 순자는 망설이다가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위조된 서류들, 빼앗긴 가게, 잃어버린 도장. 이야기를 듣던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사장님,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지금 당장 싸워야 해요. 싸우긴.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싸워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사장님, 15년 전 제게 해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배고픈 사람은 혼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저한테 밥 한 그릇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사장님을 도와드릴 차례예요. 서연은 즉시 자신의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윤지훈에게 연락했어요. 서연과 윤지훈은 이전에 음식점 계약 문제로 함께 일한 적이 있었죠. 윤 변호사님 급한 일인데요. 상가 사기 사건이에요. 다음 날 윤지훈은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건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입니다. 위임장 위조, 인감증명서 부정 발급, 무단 명의 변경, 담보대출 사기까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충분할까요? 일단 필적 감정부터 해야겠어요. 그리고 구청 접수 기록, 은행 서류, 이 모든 걸 확보해야죠. 서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먼저 성북시장 상인회를 찾아갔어요. 김만수 회장과 상인들이 모두 협조해 주었죠. 우리 순자 씨를 그렇게 괴롭히다니. 다들 힘 합쳐서 도와주자. 상인들은 주변 상점의 CCTV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 슈퍼마켓, 옆 빵집, 건너편 약국까지 모두가 자신들의 CCTV 영상을 제공해 주었어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유나가 몰래 가게를 드나들던 장면들이 포착됐습니다. 이것 봐요. 이게 지난달 15일 새벽 3시예요. 유나 씨가 가방을 들고 가게로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날이 바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날이네요. 그리고 이건 20일. 은행 대출 서류가 접수된 날이고요. 증거가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추가로 유나의 인스타그램과 브이로그를 샅샅이 분석했어요. 그녀가 올린 영상 속에는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었죠. 여기 봐요, 사장님. 이 영상 배경에 달력이 보여요. 3월 12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유나 씨는 이게 4월 촬영분이라고 했어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날짜 조작이 증명되면 다른 주장들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법정에서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서연은 영상 메타데이터까지 분석했습니다. 촬영 날짜, 시간, 위치 정보까지 모두 추출했어요. 유나가 시어머니와 함께 준비했다고 주장한 행사들이 실제로는 순자가 없는 날 진행됐다는 증거들이었죠. 한편 윤지훈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가처분이란 본소송 전에 긴급하게 권리를 보호받는 제도예요. 순자가 하루빨리 가게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사장님, 우선 점포 점유 회복 가처분을 신청할게요.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걸 입증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적 감정은 어떻게 해요?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사장님의 평소 서명과 위조된 서류의 서명을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지훈이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필적 감정 결과 위임장의 서명은 사장님 것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필압, 획순, 글자 간격 모두 달라요. 특히 박자의 세로획이 결정적이었어요. 사장님은 항상 곧게 그으시는데 위조본은 약간 휘어져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윤지훈은 형사 고소장과 가처분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했어요. 고소 내용은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이었죠.
그 사이 서연은 순자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사장님, 제 회사에 공유 주방이 있어요. 거기서 임시로 장사하시면 어때요? 공유 주방이요? 네. 여러 식당이 함께 쓰는 주방이에요. 저희가 창업 지원하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공간이죠. 사장님 레시피로 팝업 스토어 여시면 돼요. 하지만 내 가게가 아닌데. 사장님 가게는 꼭 되찾을 거예요. 그때까지 이렇게라도 명맥을 유지하셔야죠. 단골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을 먹었어요. 알겠어요. 해보죠. 서연은 즉시 집맛 복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레시피를 표준화하고 조리 과정을 매뉴얼로 만들었어요. 30년간 감으로 하던 요리를 정확한 계량과 시간으로 기록한 거죠. 사골은 첫물 버리고 두 번째부터 중불로 20시간 끓인다. 콩나물은 끓기 시작한 뒤 정확히 3분, 불을 꺼도 여열로 2분 더 익힌다. 파는 송송 썰어서 마지막에 넣고 청양고추는 반만 넣어야 알맞다. 순자의 노하우가 하나씩 기록됐습니다. 서연은 이걸 토대로 성북시장 공유 주방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성북 해장국 순자 사장님이 시장에서 장사하신대. 진짜? 가게는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한테 빼앗겼다던데. 불쌍하게.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첫날부터 줄이 섰어요. 30년 단골들이 찾아왔죠. 사장님, 우리가 어떻게 안 와요? 시장 어디서 하시든 따라갈 거예요. 그 며느리 나쁜 것. 사장님 힘내세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감사했어요. 팝업 스토어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을 넘었죠. 사장님 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가게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의 맛을 찾는 거예요. 서연의 말에 순자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이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진행됐어요. 윤지우는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재판장님, 이것이 필적 감정서입니다. 위임장의 서명은 원고 박순자 씨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 접수 기록인데요. 신청 당시 접속 IP 주소가 피고 최윤아 씨의 회사 주소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주변 상점의 CCTV 영상입니다. 피고가 원고 몰래 가게를 드나들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피고의 브이로그 원본 파일입니다.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피고의 주장과 실제 촬영 일시가 다릅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윤아 측 변호사는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원고와 피고는 가족입니다. 가족 간 합의로 진행한 일인데 합의서가 있습니까? 그건 구두로. 구두 합의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윤아의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위임장과 관련 서류들이 원고의 의사 없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덩덩.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주방에서 30년간 들어온 국자 소리보다 더 묵직하고 힘있는 소리였어요. 사장님 이겼어요. 이제 가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서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훈도 미소를 지었죠.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일단 점포는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본안 소송만 남았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가처분으로 점유는 회복했지만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본 소송에서 이겨야 했어요. 그리고 윤아가 가져간 매출금과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했죠. 그날 저녁 순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게 문을 열쇠가 아닌 법원 집행관과 함께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낯설게 변해 있었어요. 윤아가 바꿔놓은 인테리어, 새 테이블, 화려한 조명. 이게 내 가게 맞나? 하지만 주방은 달랐습니다. 순자의 손때 묻은 주물 국자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30년 된 그 국자를 보는 순간 순자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여보, 우리 국자가 여기 있네요. 아직 여기 있어요. 서연이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국자를 들어 올렸어요. 무겁고 묵직했지만 익숙했죠. 30년을 함께한 동료 같은 무게였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본격적인 본안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윤아 측은 항소했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윤지우는 추가 증거들을 계속 확보했죠. 사장님, 은행에서 대출금, 입출금 내역을 받아왔어요. 대출받은 2,500만 원이 모두 윤아 씨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한 거예요? 명품 가방 구매 내역이 나왔어요. 600만 원짜리 가방, 280만 원짜리 지갑. 전부 본인이 쓴 거예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담보로 받은 돈으로 며느리가 명품을 샀다는 게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이것 봐요. 팝업 행사로 벌어들인 매출 내역이에요. 총 4,200만 원인데 사장님께는 단 한 푼도 정산하지 않았어요. 4,200만 원이나? 네. 이틀간 진행한 행사였는데 모든 매출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것도 횡령죄로 추가 고소할 수 있어요. 증거가 쌓일수록 윤아의 범죄 혐의는 명확해졌습니다. 형사 고소도 정식으로 접수됐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죠. 그 사이 순자는 가게를 다시 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아가 바꿔놓은 화려한 인테리어를 걷어내고 예전의 소박한 모습으로 되돌렸어요. 서연과 시장 상인들이 모두 도왔죠. 사장님, 이 테이블은 어떻게 할까요? 다 치워. 원래 있던 나무 테이블이 좋아. 조명도 바꿀까요? 응. 따뜻한 전구색으로. 사흘 만에 가게는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운 30년 세월이 묻어나는 그 모습으로요.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사고를 씻고 첫물을 버리고 두 번째 물에 20시간 끓이는 그 과정. 콩나물을 다듬고 파를 썰고 양념을 준비하는 익숙한 손놀림.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왔죠. 재개장 첫날 새벽 6시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30년 단골들이었어요. 사장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그 며느리 때문에 못 오고 있었잖아요. 이제 다시 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역시 이 맛이에요. 이 맛. 손님들의 반응에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잊지 않고 기다려준 사람들이 고마웠어요. 그날 매출은 230만 원. 예전 수준을 회복한 거죠. 한편 법정에서는 결정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본안 소송 최종 변론 날이었어요. 순자와 서연, 윤지우는 함께 법원에 갔죠. 법정에는 윤아도 나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어요. 수수한 정장에 화장도 연하게 한 모습이었죠. 아마 재판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아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고령의 시어머니가 힘든 장사를 계속하는 게 안타까워서 브랜드를 현대화해서 더 편하게 운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윤지훈이 반박했습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께서 구두로 동의하셨어요. 구두 동의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이나 증인이라도? 윤아의 변호사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지훈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이 제8호증입니다. 피고 최윤아 씨의 브이로그 원본 파일입니다.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윤아가 시어머니와 함께 준비한 리뉴얼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윤지우는 영상을 멈추고 한 부분을 확대했죠. 여기 보시면 배경의 달력이 보입니다. 3월 12일. 하지만 피고는 이 영상이 4월 20일에 촬영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영상 파일의 메타데이터입니다. 실제 촬영 일시는 3월 12일 오후 2시 47분. 위치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1가 32번지.
바로 피고의 자택입니다. 그날 원고 박순자 씨는 어디 계셨습니까? 시장 상인회 정기 모임에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증인 김만수 씨의 증언서가 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유나가 순자 없이 혼자 모든 걸 계획하고 진행했다는 것을요. 윤지우는 추가 증거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은행 입출금 내역입니다. 피고가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 2,500만 원은 전액 피고 개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경비, 모두 원고와 무관한 개인 소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팝업 행사 매출 내역입니다. 4,200만 원의 매출 중 원고에게 정산된 금액은 0원입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유나의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미숙했을 뿐이지 악의는 없었습니다. 미숙함과 범죄는 다릅니다. 윤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체계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금전을 편취하고 원고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선고하겠습니다. 그 30분은 마치 3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복도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서연이 그 손을 감싸 쥐었죠. 사장님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서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사장님이 15년 전에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사장님을 지킬 차례예요.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 박순자와 피고 최유나 간 소유권 확인 등 청구 사건에 대하여 판결합니다. 주문. 피고가 제출한 위임장 및 관련 서류는 모두 무효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 성북 해장국의 영업권과 상표권을 즉시 반환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600만 원을 지급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덩.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0년간 자신이 주방에서 국자를 부딪히던 소리보다 더 크고 명확한 소리였습니다. 사장님, 이겼어요. 서연이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윤지훈도 미소를 지었죠. 법정을 나서는 유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고개를 떨군 채 황급히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며느리로 맞아들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인연은 끝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시장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회장을 비롯해 수십 명의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순자 씨, 축하해. 우리가 다 응원하고 있었어.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하자고. 순자는 그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에 이길 수 있었던 싸움이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서연과 함께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해장국을 마주하고 있었죠. 서연아, 진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사장님 그만하세요. 저야말로 사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순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나랑 같이 일할래? 네. 이 가게를 우리 둘이 같이 하자. 내 인큐베이터 경험이랑 내 요리 노하우를 합치면 더 멋진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정말요? 응.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언젠가는 누군가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피보다 진한 게 있더라고. 바로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전 배고파서 떨던 그 소녀가 이제는 이 가게의 공동 운영자가 되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할게요. 두 사람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북집 박순자상회라는 이름으로요. 전통의 맛은 지키되 현대적인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죠.
서연의 인큐베이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이었죠. 사장님, 이거 어때요? 매주 토요일마다 보육원 아이들 불러서 요리 가르쳐 주는 거요. 좋지. 나도 그러고 싶었어. 첫 요리 교실 날 10명의 아이들이 가게에 왔습니다. 그 중에 11살 소녀 민지가 있었어요. 민지는 조용하고 수줍은 아이였는데 요리에는 유독 관심이 많았죠. 할머니, 이 국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응, 비결은 말이야, 정성이야. 급하게 끓이면 맛이 안 나. 정성이요? 그래. 사고를 20시간 끓일 때도, 콩나물 씻을 때도, 파 썰 때도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는 거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요리사 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너 같은 아이가 요리하면 분명 맛있을 거야. 배고픈 사람 많이 먹여줘.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그 눈빛에서 15년 전 서연의 모습을 봤어요. 어쩌면 10년 후, 20년 후에 민지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순자는 가게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성북 해장국이라는 낡은 간판 옆에 박순 자상회라는 작은 간판이 새로 달렸어요. 간판에 불이 켜지자 골목이 따뜻하게 밝아졌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영정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요. 우리 가게 지켰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요. 새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간판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순자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국자를 들었죠. 손때 묻은 주물국자. 30년을 함께한 동료. 가족은 피가 아니야. 끝까지 지켜주는 손이지. 순자는 중얼거리며 국을 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4시면 불을 켤 거예요. 서연과 함께, 민지와 함께, 그리고 이 골목을 지켜주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게 밖으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콩나물 삶는 소리, 국물 끓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 30년간 이어져 온 그 소리들이 다시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성북구 골목, 그 작은 해장국집의 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고 지켜주는 마음으로요.